자, 315번. 오른쪽 그림같이 반전 길이인 4분원에 벡터 A를 벡터 A, 벡터 OB를 벡터 B라고 하자. 이랬을 때 각 AOB의 90도죠? 내각의 이등분선 OAB에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하고 벡터 OP가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일정한 실수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실수값을 구하랍니다. 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시는 이런 문제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B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고 여기는 A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럼 만나는 점에다가 뭐 A, B, C라고 할게요. C를 둡시다. 됐니? 요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라잖아. 중간에 식이 보면 그게 나와있죠? 벡터 A 플러스 벡터 B는 벡터 OC랑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 빨간색이 벡터 A 플러스 벡터 B를 말하죠. 근데 이 빨간색과 이번에는 벡터 OP니까 이 파란색의 관계예요. 그 둘의 관계를 보니까 이건 실수배 관계잖아. 그럼 길이를 일단 실수배를 따져야 되니까 길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벡터 OP는 벡터 OP의 길이는 얼마예요? 절대값 2. 그럼 벡터 OC의 절대값 벡터의 크기 얼마죠? 얘는 2루트이네요. 따라서 벡터 OP는 벡터 OC의 몇 배가 되나요? 2루트 2분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만큼이 벡터 OC인데 이게 만약 길이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게 4였어. OC. 벡터 OC가 4였다 칩시다. 근데 여기에 정중앙에 뭐 P가 있어요. 그럼 벡터 OP는 길이가 2겠지. 그럼 벡터 OP는 벡터 OC의 2분의 1배잖아. 근데 만약 방향이 O에서 P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같은 방향이면 이건 실수배, 양의 실수배가 되고 반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음의 실수배가 되겠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방향도 같기 때문에 전체 길이분의 내가 원하는 길이를 가지고 배수를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약분을 시켜보니까 벡터 OP는 약분시키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벡터 OC인데 벡터 OC 아까 뭐랑 같다고 그랬죠?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M의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된다. 초점 F와 F'이 있고 타원이 한 점 P가 타원 문제인데 벡터가 나오네.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많이 문제를 안 푼 학생들은 당황하기 쉬워요. 2차 곡선 문제면 뭐 초점, 그 다음에 장축, 단축, 뭐 이런 걸로 타원을 푸는 문제여야 되지 않나? 근데 왜 갑자기 벡터가 나오지? 당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타원의 핵심은 어쨌든 타원에 있는 이미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다. 이 개념이죠. 타원이 있고. 저기 원점일 테고. 오른쪽 끝점이 3, 왼쪽 끝점이 마이너스 3. 위쪽 끝점이 플러스 1, 아래쪽 끝점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초점은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초점 좌표 구하려면 저기는 a제곱 9 마이너스 y제곱 밑에는 1의 제곱 1. 그게 초점 좌표의 제곱이 되니 초점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여기쯤에 초점 하나 있는데 그 점이 2 루트 2, 0이 되고 여기쯤에 나머지 초점 f 프라임 마이너스 2 루트 2, 0 이렇게 되면 되시겠죠. 그래서 타원이에 임의한 점을 잡아봤어요. 한번 아무데나 잡아봅시다. 여기다 임의한 점 P를 잡아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벡터 OP를 말하죠. 벡터 OP. O의 시작에서 P로 가는 벡터. 이 벡터에 벡터 OF. O에서 F로 가는 이 벡터. 그 둘을 더해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 벡터의 크기를 말하죠. 두 벡터의 합의 크기. 그 크기가 2가 되었다. 자, 그럴 때 벡터 PF의 크기를 구하죠. 벡터 PF? PF면 여기인데? 이렇게. 이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려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알면 좋은데 지금 두 점 사이 거리를 알기 위해는 P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빈약하죠. 그럼 어떻게든 저 관계식을 저 두 번째 관계식 제를 어떻게든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벡터 OP 플러스 벡터 OF 얘 절대값 2. 자, 이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벡터 OP 플러스 벡터 OF인데 이렇게 써도 얘랑 만약 위치를 서로 여기서 여기랑 여기랑 위치를 서로 바꾼다면 앞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지? 근데 벡터 OF와 벡터 OF 프라임은 무슨 관계예요? 벡터 OF와 벡터 OF 프라임은 크기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벡터 OF 프라임은 벡터 OF의 역벡터가 된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괜찮겠어요?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안에 있는 얘가 뭔가 하나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로 정리되죠? 벡터? 안 보이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네, 벡터 F 프라임 P 이렇게 되겠네요. 벡터의 뺄셈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그럼 따라서 벡터 PF 프라임의 크기나 벡터 F 프라임 P의 크기는 서로 방향이 반대긴 하는 게 시작점과 끝점 위치 달라서 이렇게 서로 같은 벡터처럼 보이지만 시작점 끝점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지. 하지만 크기는 똑같이 이지 않을까? 그래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이어야 돼요. 봐봐, 우리가 구한 게 얘를 구했어. 근데 얘를 구하래. 얘네 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타원에서 어떤 관계로 주로 많이 쓰였냐면 타원이에 임의한 점에서 F까지의 거리와 F'까지의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 맞나요? 그치? 근데 이 길이라는 게 벡터 PF의 크기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PF'의 거리, 달리 말하면 벡터 PF'의 크기. 선분 PF'의 길이라는 뜻은 벡터 PF'의 크기. 그 둘을 더하면 장축의 길이 6과 같아집니다. 근데 이 값이 문제가 얼마나 되냐면 2라고 우리가 좀 전에 풀었죠? 2가 돼 있으니 따라서 벡터 PF의 크기는 4가 된다는 문제입니다. 벡터를 적절히 이용해서 타원과 이관시키는 상당히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속 30m, 동쪽에서 서쪽이면 오른쪽에서 그림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강물이 흘러요. 분속 30m로.
근데 폭이 200m인 강에 배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정북쪽에 있는 B, 똑바로 위로 올라와서 B라는 지점에 도착을 하려고 해. 잔잔한 물에서의 배 속력은 분속 50m로 일정할 때 배는 몇 분 후에 B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위로 올라가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강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분속 30m로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처음부터 B를 보고 이렇게 배를 이동시킨다면 나중에 이 배는 실제로 내가 배를 출발할 때 내가 저기 선착장이 있어. 그나 저 선착장으로 가야지 해서 선착장을 보고 배를 몰아. 방향 거기를 보고 방향 거기를 보고 배를 쭉 이동시키면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강물이 배를 밀기 때문에 배는 B를 보고 갔지만 실제는 B보다 더 서쪽 방향에 나중에 이렇게 배가 도착할 거란 뜻이에요. 그럼 B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배를 처음부터 움직일 때 B를 보고 가지 말고 일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C라는 점을 보고 가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특정 위치에 놓여 있는 이 C라는 점을 보고 저기를 보고 쭉 가야 실제 B를 보는 게 아니고 C를 보고 가야 강물이 밀어주는 그 속력에 맞추어서 내가 나중에는 B라는 지점에 도착해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신경 써야 될 거는 첫 번째, 배의 진행 방향이라고 할까요? 배의 진행 방향과 속력을 나타내는 벡터. 원래 벡터의 정의가 뭐냐면 방향과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벡터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과 속력이 뭘 말하냐면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속도는 벡터의 개념이다. 속력은 스칼라의 개념이고 크기만 가지고 있고 방향이 없는. 그럼 그 벡터는 벡터 AC 뭐 나와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강물의 진행 방향과 속력을 나타내는 벡터는 벡터 C, B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가잖아, 강물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벡터 CB로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난 몇 분 후에 배가 저 B에 도착합니까?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는 A에서 B 선착장까지 200 직선거리 200m.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B까지 이동하는 속력, 그치? B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벡터 AB가 뭔지를 묻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벡터 AB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벡터 AB의 크기 이게 50이잖아. 분속 50. 얘는 분속 30. 얘는 그럼 뭐예요? 피타고라스잖아. 분속 40. 그럼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벡터의 크기는 40. 속력이니까 40. 따라서 5분이 걸린다. 살짝 헷갈리는 개념인데 이해하시면 한가요? 좋습니다. 이해를 하셨다니까. 그 다음에 328번 문제. 자,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답니다. 이게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이것도 좀 해봅시다. 근데 그냥 놓고 풀기는 좀 아까운 게 이게 좀 배수 처리가 OA는 2배인데 OB는 2배가 아니며 OD는 2배인데 또 OC는 2배가 아니에요.
배수의 크기로 본다면, 백수의 숫자로 본다면, 벡터 OA는 2배, 벡터 OB도 2배, OD도 2배. 근데 벡터 OB는 마이너스 1배, 벡터 OC는 마이너스 1배. 짝이 좀 안 맞는 상태로 좀 배열되어 있죠. 짝을 맞추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벡터 OD를 좌변으로 이양시켜볼게요. 그 2를 바깥으로 빼게 되면 2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D 대신에 이제 좌변에 있는 벡터 OB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C. 너무 마이너스 많이 남발돼 있지? 그럼 이거를 하나로 줄여 쓰겠죠? 벡터 DA 얘 2배는 벡터 CB와 같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두면 뭐 의미 없는 그냥 이런 사각형 그렸다 칩시다. 보통 알파벳을 오른쪽 위부터 식의 반대방으로 배열하지 않나요? 근데 벡터 OD는 이거를 말하죠. 대각선을 긋고 이 대각선의 교점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결과는 우리가 정리했더니 결과는 뭘 말하냐면 벡터 DA가 누구예요? D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하는 이 벡터 그 벡터와 벡터 C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하는 이 벡터인데 여기 됐네 2배 벡터 DA의 2배가 벡터 CB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벡터 DA와 벡터 CB는 무슨 관계라는 얘기죠? 평행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수배에서 서로 같아진 벡터, 평행관계. 원래 평행 그렇게 배웠잖아. 어떤 한 벡터의 일정 실수배를 곱했더니 다른 벡터가 같아지면 두 벡터는 서로 평행관계에 놓인다. 물론 방향까지 정확히 일치하려면 같은 부호야 되겠죠? 근데 얘는 방향도 서로 같잖아요. 방향도 서로 같다는 뜻이야. 둘은 평행. 근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만 알지 나머지 뭐 AB와 CD의 관계라든지 뭐 대각선의 관계 여기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사다리꼴까지는 가능하더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나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모른다.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얘는 살짝 좀 문제가 좀 어렵죠? 평가원 기출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 변 길이가 3인 정삼각형 ABC에서 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일 때 이만큼의 길이가 1이 되더라 라는 거고 다음 선분 AC를 A에서 C 쪽으로 3대1로 내분하는 점 이만큼이 3일 때 이만큼이 1이 되고 다시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이만큼이 1일 때 다시 이만큼이 3이 되는 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D, E, F라는 세 점이 찍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벡터 BF 플러스 벡터 DE의 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아무래도 벡터 BF부터 먼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벡터 BF를 좀 표현해야 되는데 벡터 BF는 B에서 F로 가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기준이 여기 A에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A라는 점에서 B 쪽으로 하는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합시다. 그리고 A에서 C 쪽으로 하는 이 벡터를 벡터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그럼 벡터 BF는 A를 기준해야 되니까 벡터 AF 마이너스 벡터 A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벡터 AF는 벡터 AC의 몇 분의 몇인가요? 4분의 1 벡터 B가 되죠. 맞니? 그럼 벡터 AB는 그냥 벡터 A를 말하죠. 마이너스 벡터 A. 자, 그리고
이번엔 벡터 D2를 이번엔 D2를 조사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A를 기준해야 되니까 벡터 AE 마이너스 벡터 AD. AE는 몇 벡터라고 하죠? 몇 분의 몇 벡터? AE 4분의 3 벡터 B. 그럼 AD 마이너스 3분의 2 벡터 A. 3분의 2 벡터 A. 괜찮아요? 둘을 지금 더하라는 거잖아, 문제가. 벡터 BF 더하기 벡터 DE는 얘네들이 더하는 건데, 얘랑 얘랑 더하면 4분의 4 벡터 B죠? 그래서 벡터 B.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 벡터 A라고 써지겠네요. 그렇지?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걸 제곱하랍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요? 어떤 벡터를 X로 할게요. 어떤 벡터를 제곱하라 됐어요. 벡터 X와 벡터 X를 내적하라는 말과 같죠. 이 기억해요? 그냥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벡터 BF 더하기 D를 이걸로 바꿔 쓰면 되니까 벡터 B 마이너스 3분의 5 벡터 A 예 제곱은 벡터 B 마이너스 3분의 5 벡터 A를 내적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적 맞나요? 그럼 분배되겠죠? 분배되면 벡터 B 내적 벡터 B는 위에는 이 개념이잖아요.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5 벡터 A. 이렇게 곱하면 또 마이너스 벡터, 마찬가지겠죠? 이건 이제 줄여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3분의 5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 이거 내적 표시죠? 곱하기 아니고. 괜찮아요? 플러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를 써봅시다. 벡터 B가 뭐였죠? 선분의 A씨의 길이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이잖아. 9. 마이너스 3분의 10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9. 18 마이너스 3분의 10 벡터 A 내적 벡터 B. 이제는 이 값을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려면 마지막 얘만 남았죠? 벡터 A 내적 벡터 B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벡터의 크기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오호 큰일 났네.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두 벡터가 끼고 있는 값. 몇 도죠? 60도니까 60도 써도 되고 60도라 써도 되고 뭐 3분의 8이라 써도 되고 이렇게. 됐지? 벡터의 크기 얼마예요? 3. 벡터 B의 크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얘는 2분의 9. 딱 끝났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되니까 18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2분의 9 18 마이너스 계산해야 돼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1 여기는 5 이렇게 약분하면 1 여기는 3 3, 5, 15 됐나요? 야 답이 왜 이래 여기 이거 빠뜨렸네 3분의 5를 여기 이거 왜 빠뜨렸죠 여기 빠졌네 숫자가 9분의 25가 빠졌잖아 에이 그래도 9분의 25를 곱해야 되네요
여기 숫자가 여기 분배할 때 여기 숫자가 빠졌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다시 써야 되겠네. 9 플러스 25니까 얼마? 34. 여기 34. 34. 그거 바꿔 씁시다. 이렇게. 나머지 뭐 틀린 건 없으니까. 계산하면 19.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네요. 물론 이 단원이 아직 내적을 배우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면 내적 배웠냐 안 배웠냐를 구분하진 않잖아. 아는 대로 푸는 거고. 또 이번에 여러분 시험 보면 내적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괜히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이 문제는 이게 내적을 안 풀면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보조선 그어가면서, 내적을 안 풀면, 여기 이 비례를 따져봐야 되잖아? 비례를 따져서 계속 이렇게 점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보조선을 막 그어가면서, 뭐 삼각형 더 올려놓고 막, 그래, 아이고, 더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림을 확장한 다음에, 각각의 그림을 가지고 다시 벡터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머리 아프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내적 알잖아. 내적 잘 이용하면 되는데, 뭘. 아무튼 여기까지는 두 벡터의 합이었고, 그 두 벡터의 합을 가지고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데, 크기의 제곱 구할 때 뭐가 쓰인다고요? 이 개념이 쓰인다고, 이 개념이. 이제 크기의 제곱은 두 벡터의 내적의 값과 같다. 그래서 이거 내적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내적 계산할 때 약간 무슨,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 분배하듯이 분배하시는 거죠. 분배해서 계산하면,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뭐, 계산할 수 있는 숫자는 다 계산했어요. 했더니, 결국은 여기서 이 값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값을. 근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구하려면 역시나 이 공식이 또 필요한 거죠. 내적의 값을 계산하는 공식.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풀 필요 없이 배운 내적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통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물론 계산문을 좀 꼼꼼히 해야 되겠지만, 네,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면? 괜히 뭐 그림 그리시는 것보다는. 그래요.